AI 추천 배차 배민 커넥트 앱 사용법. AI 추천 배차는 내 동선에 맞는 적합한 배차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앱을 실행하기 전 카카오 맵을 먼저 실행합니다. 화면 왼쪽 상단 메뉴바를 누르고 설정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차종, 유종, 하이패스를 누른 후 7종 이륜차로 설정한 후 앱을 종료합니다. 이제 앱을 실행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눌러 로그인합니다. 원하는 배차 방식에서 AI 추천 배차를 선택합니다. 배차 방식 변경은 지도 화면 상단 마이 페이지를 누른 후 오른쪽 상단 환경 설정 배차 방식 선택에서 가능합니다. AI 추천 배차 모드에서는 하나씩 배달하기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이벤트 및 공지사항, 정산 내역, 운행 시간, 미션 달성, 오늘의 기록, 문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벤트 및 공지사항에서는 프로모션, 정책 변경 사항, 이벤트 혜택, 교육 관련 공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달성에서는 배지 미션을 확인할 수 있고, 획득한 배지란에서는 배지 미션을 수행하고 획득한 배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배달을 시작해 볼까요? 앱 하단 운행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신규 배차 기능을 켜주세요. 신규 배차 기능은 지도 화면 또는 배달 리스트 하단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배달 추가 시 신규 배달 알림이 뜹니다. 누르면 신규 배달, 수락, 거절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지도상에 예상 이동 경로가 표시됩니다. 문의 답변 또는 고객센터, 관리자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새 메시지 알림이 뜹니다. 누르면 문의 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새 메시지 알림 외 마이 페이지, 문의 내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른 앱을 사용한 후 앱을 다시 켰을 때 새로운 배달 추가, 전달지 주소 변경, 배달 취소 건이 있는 경우 배달 리스트 변경 알림이 뜹니다. 누르면 배달 리스트로 이동합니다. 그 외 배달 주소가 변경되거나 배달 상태가 변경되면 앱 상단에 3초간 기본 알림이 뜹니다. 알림이 사라지면 배달 리스트 배지에 N으로 표시되고 누르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 추천 배차가 적합한 배달 건을 찾는 중입니다. 신규 배달이 잡히면 신규 배달 알림이 뜨고 배차 건에 대해 수락 또는 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60초 동안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선택하지 못하신 경우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신규 배달 카드를 선택하면 주문 번호, 메뉴, 결제 금액, 고객 요청 사항 등 배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락하신 배달건은 배달 리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배차 거절은 배차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수락한 배달건은 배달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배달 리스트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픽업지와 전달지, 메뉴, 고객 요청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차 수락 후 취소가 필요한 경우 도움 요청 버튼을 눌러 채팅 문의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확인 후 필요시 취소됩니다. 혹시 추가 다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도 도움 요청, 채팅 문의에서 문의 유형에 따라 선택하고 문의하실 수 있고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마트 배달건 중 파손되기 쉬운 상품이 포함된 경우는 지도 우측 상단에 표기가 되니 참고해 주세요.
직접 조리 요청은 도움 요청, 조리를 시작해주세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배달 리스트에서는 배달건의 주문번호, 배달료, 나와 목적지까지의 거리, 이전 목적지와 다음 목적지까지의 거리, 예상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달 중인 가게가 조리 대기 중인지 조리 중인지, 조리 완료 상태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 요청 사항에 예약 배달 시간이 적혀 있는 예약 배달건의 경우 예약 배달을 확인해 주세요를 눌러주세요. 조리 요청이 되면 지도 화면에 조리 완료 예정 시간이 표시됩니다. 만약 조리가 완료되었다면 즉시 픽업 가능해요와 같이 조리 완료 알람이 표시됩니다. 픽업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 픽업하지 않은 경우 배달 수행 여부 확인 메시지가 갑니다. 문의 내역을 누르고 현재 해당 배달을 진행하고 있다면 배달 계속 진행을 눌러주세요. 만약 배달 확인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으실 경우 진행 예정 배달은 만료됩니다. 기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새 문의 시작을 눌러주세요. 배달 상세 영역을 선택하면 배달건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게 상세 주소와 주문번호, 메뉴, 고객 요청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착 시간에 맞춰 가게에 도착합니다. 가게 도착 시 가게 도착을 눌러주세요. 음식 픽업 시에는 크로스 배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수증과 주문번호 뒤 4자리와 금액, 메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영수증이 없을 때는 사장님에게 주문건 정보를 여러 차례 확인해 주세요. 만약 가게 도착 후 조리 지연이 발생하면 도움 요청을 눌러주세요. 다음, 조리가 늦어요를 누른 후 가게에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고 조리 지연 시간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고객님께 배달 지연 문자가 전송됩니다. 고객에게 안내된 시간보다 5분 미만으로 늦어진다고 판단되면 지연 요청 미승인 팝업 창이 뜹니다. 지연 요청이 되지 않아도 당황하지 마시고 배달을 진행해 주세요. 확인을 누른 후 픽업 완료를 누르면 지도 화면에서 다음에 진행해야 할 배달 정보로 변경됩니다. 픽업 완료 후 배달 지연이 될 경우 도움 요청을 눌러주세요. 다음, 배달이 늦어질 것 같아요를 누르면 고객님께 배달 지연 문자가 전송됩니다. 그 외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각 항목을 선택해 문제를 해결하세요. 고객님께 도착 후 음식을 전달하기 전에 주류가 포함된 배달인지 확인해 주세요. 주류가 포함된 배달이라면 음식을 전달하기 전에 고객님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 버튼을 누른 후 고객님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였다면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체크가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 고객 서명 받기를 클릭합니다. 서명 전 고객님께 안내문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신분증 확인에 대한 동의 서명을 안내드립니다. 안내가 완료되었다면 동의 후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실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이 서명을 하면 서명하기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명을 완료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신분증 확인 단계를 완료합니다. 고객님께 배달 완료 시 전달 완료를 누릅니다. 구버전 앱 배민 앱 사용 시 신분증 촬영으로 알고 계신 고객도 있으니 라이더님께서는 주류 배달 관련하여 서명으로 변경되었다는 설명 부탁드려요. 문 앞에 음식 보관을 요청했을 경우 여기에 두었어요 알리기를 누르고 사유창이 뜨면 고객 요청을 눌러줍니다. 고객 요청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셨나요? 에서 네를 선택합니다. 사진 촬영 후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고객에게 배달 완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운행 종료 시에는 반드시 신규 배차 기능을 꺼주시고 운행 종료를 눌러주세요. 일반 배차는 대기 중인 배달건을 라이더님이 직접 배차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배차 방식에서 일반 배차를 선택합니다.
배차 방식 변경은 왼쪽 상단 아이콘을 누른 후 환경 설정, 배차 방식 선택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배달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익숙한 주소를 선택한 후 운행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대기창에 배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게가 위치한 동과 배달지가 위치한 동 배달까지 남은 시간, 조리 시간, 배달료, 가게명,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건을 누르면 상세 확인 창으로 넘어갑니다. 배달건에 대한 지도와 주소가 나오고 스크롤을 확대하면 픽업지, 배달지, 주문번호, 메뉴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동선과 맞는 배차라고 판단되면 상단에 있는 배차 요청을 누릅니다. 만약 배차 요청 후 취소가 필요한 경우 문의할 내용이 있나요? 버튼을 눌러 진행하실 수 있어요. 담당자 확인 후 필요시 취소됩니다. 혹시 추가 다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배차 화면에서 문의할 내용 있나요를 누르시고 문의 유형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고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에 맞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마트 배달건 중 파손되기 쉬운 상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도 우측 상단에 표기가 되니 참고해 주세요. 만약 조리가 완료되었다면 조리가 완료되었습니다와 같이 팝업 알람이 표시되고 조리 완료로 배달 상태가 변경됩니다. 배달 현황에서는 조리 시간 경과 현황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조리 시간에 맞춰 가게에 도착합니다. 가게 도착 시 가게 도착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가게 도착이 늦어질 경우 가게로 직접 전화합니다. 음식을 픽업하기 전 여기를 눌러서 주문번호 확인을 누르면 주문번호와 메뉴 등이 나옵니다. 음식 픽업 전 주문번호와 영수증 번호 뒤 4자리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음식을 픽업하면 픽업 완료를 누른 후 음식 전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만약 음식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안내 버튼을 눌러 지연 시간과 사유를 선택합니다. 픽업 완료 버튼을 누를 때 선택했던 음식 전달 소요 시간으로부터 고객님께 몇 분 더 지연되는지 안내하는 팝업 창이 뜨면 최종적으로 배달이 지연되는 시간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고객님께 도착 후 음식을 전달하기 전에 주류가 포함된 배달인지 확인해 주세요. 주류가 포함된 배달이라면 음식을 전달하기 전에 고객님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 버튼을 누른 후 고객님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였다면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체크가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 고객 서명 받기를 클릭합니다. 서명 전 고객님께 안내문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신분증 확인에 대한 동의 서명을 안내드립니다. 안내가 완료되었다면 동의 후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실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이 서명을 하면 서명하기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명을 완료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신분증 확인 단계를 완료합니다. 고객이 문 앞에 음식 보관을 요청했을 경우 여기에 두었어요 알리기를 누르고 사유창이 뜨면 고객 요청을 눌러줍니다. 고객 요청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셨나요? 해서 네를 선택합니다. 사진 촬영 후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고객에게 배달 완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배달건 중 관리자 추천 배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추천 배차는 거절 또는 수락이 가능하며 배달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비마트 배달건을 선택하였다면 물건을 픽업할 때 일반 배달건과 조금 다르게 스캔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스캔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비마트 도착 후 가게 도착 버튼을 누른 후 주문 번호에 맞는 물건을 픽업합니다. 물건을 픽업 후 비마트 픽업 버튼을 누릅니다. 픽업 버튼을 누르면 QR 스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픽업한 물건의 영수증 주문 번호 끝 4자리 확인 후 비마트 픽업 화면에 영수증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스캔합니다.
QR코드 스캔 성공 시 자동으로 화면이 닫힙니다. 단, 추가 주문건에 한해서는 스캔을 하지 않고 픽업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빨간색 테두리와 함께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면 주문 번호가 맞지 않는 다른 상품을 가져온 것으로 주문 번호 및 물건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픽업 시 영수증에 QR코드가 스캔이 안 된다면 사진 아래에 스캔이 안 된다면 여기를 누르세요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팝업 창에 표시된 주문 번호 자릿수 확인을 한 후 입력합니다. 제대로 입력되었다면 하단에 민트색 표시가 나오게 되며 픽업 완료가 됩니다. 주문 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빨간색 테두리와 함께 픽업할 수 없는 배달입니다. 주문 번호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라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만약 QR코드 스캔 및 번호 입력도 안 된다면 하단의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요청합니다. 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하기, 배달 상태 변경, 비마트 영수증 스캔이 안 돼요를 누른 후 잠시만 기다리시면 고객센터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배민 커넥트에서는 건전한 배달 문화를 위해 무단 취식 금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 취식이 무엇인지 무단 취식의 정의와 대표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취식이란 고객님께 전달할 음식이나 가게에 비치된 상품, 음식 등을 무단으로 섭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단 취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픽업한 음식을 개봉하여 섭취 후 재포장하여 배달하는 경우, 카운터에 비치된 판매용 식품을 무단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 가게 또는 고객님의 음식을 무단으로 섭취하는 모든 경우가 무단 취식으로 인정됩니다. 무단 취식 시 처벌 가능한 규정으로는 법률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고 계약상으로는 배민 커넥트 계약 해지,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단 한 명의 잘못된 행위가 배달 종사자의 전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배달 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안전한 배달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며 배달 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대처법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과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 도모, 질병 방지,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보호제도이며 2020년 1월 16일부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로 확대되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배달 앱 등을 통한 배달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상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지칭하며 우리 라이더, 커넥터님들도 해당됩니다. 산재보험료 산정은 다음과 같으며 산재보험료의 부담은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며 현재 라이더님은 계약 후 첫 배달일부터 커넥터님은 주에 1일 이상 배달 시 약 3,5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제도에서 산재 인정 기준은 3가지 사항이며 업무하는 과정에서 종사자의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산재로 판단합니다. 산재 보상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접수 및 해당 병원 원무과 대리 접수를 하시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운행 전 안전 점검에 대해 알아볼까요? 배달을 시작하기 전 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5가지의 배달 수단별 안전 점검과 유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도보로 배달을 할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배달 시에는
발이 안전할 수 있게 운동화를 착용해 주시고 미끄러질 수 있는 신발은 피해 주세요. 또한 이어폰과 핸드폰 사용은 자제하고 지도를 확인할 때는 잠시 서서 확인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자전거 점검 사항을 알아볼게요. 먼저 배달 전에 브레이크 레버,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정도를 확인해 주세요. 타이어를 손으로 만져 공기압이 적정한지 확인해 주세요. 자전거 점검이 다 되었다면 배달 시 유의사항을 알아볼게요. 자전거 운행 시에는 위험 상황이나 사고 시 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헬멧과 팔꿈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운행 중 이어폰과 핸드폰 사용은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운행 중 사용은 피해 주세요. 이번에는 킥보드의 안전 점검 사항을 알아볼게요. 우선 앞뒤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한지 확인해 주세요. 항상 운행 전 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운행해야겠죠? 점검을 마치고 배달을 시작하기 전 안전을 위해 헬멧과 팔꿈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주행 중에 이어폰과 핸드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한 2인 탑승은 법으로 금지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안전점검 철저히 하고 안전운전해 주세요. 다음은 바이크의 안전점검을 알아볼까요? 바이크를 운행하기 전 브레이크 레버,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정도를 확인해 주세요.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한지, 균열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헤드라이트와 브레이크 등 방향 지시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바이크 탑승 전 안전 점검을 마치셨다면 바이크를 운행할 때는 헬멧은 필수예요. 추가로 팔꿈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주행 중에 이어폰과 핸드폰 사용을 하시면 매우 위험해요. 마지막으로 자동차로 배달 시 안전 점검과 유의사항을 알아볼까요? 먼저 음주 후 운전은 절대 안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운행 전 연료량을 확인하여 중간에 멈추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운행 전 면허증 소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해 주세요. 배달 수단별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고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위험사항에 항상 대비하세요. 배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운전 중일 때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 후 배달하는 과정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사고 유형 5가지의 안전 예방 수칙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못된 자세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손에서 놓쳐 발을 다치는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과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계단을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살펴볼게요. 계단에서 급하게 뛰거나 여러 칸씩 오르내리거나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해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한 칸씩 이동하고 항상 앞을 보고 주의를 집중하며 이동해야 해요. 세 번째는 미끄러지는 사고 유형이에요. 비나 눈이 오는 날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고 활동할 경우 운동화에 비해 미끄러지는 확률이 높아져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날씨나 계절에 따라 미끄러운 바닥을 항상 조심해야 하고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를 착용해요. 혹시 미끄러져 넘어졌을 경우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네 번째는 엘리베이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인데요. 닫히는 엘리베이터를 무리하게 탑승할 경우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닫히는 엘리베이터에 무리하게 탑승을 시도하거나 문을 손으로 억지로 열려고 하는 행동, 탑승 후 문에 기대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요. 마지막으로 졸음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부분 식사 후 식곤증이나 간절기에 졸음 운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껌이나 적정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배달할 때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5가지 안전수칙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해 주세요. 배달할 때 자주 일어나는 교통사고 6가지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고 유형은 후미추돌 사고예요. 사고 사례로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에 의한 전방주시 태만으로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전방 차량이 급정거할 때 제동하지 못하는 경우, 과속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여 전방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예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 중 절대 핸드폰을 보면 안 돼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요. 규정 속도로 운행해요. 두 번째 유형은 골목길 사고예요. 대표적으로는 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 바이크, 차량, 자전거, 킥보드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골목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목 사거리에 진입하면 반드시 서행하고 잠깐 멈춘 뒤 좌우를 살피고 진입해요. 돌발 상황에서도 정차할 수 있도록 항상 브레이크 자세를 준비해요. 다음은 차선 변경 사고인데요. 상대방 차량이나 바이크를 못 보고 급 차선 변경을 하다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선 변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선 변경 전에는 숄더 체크를 해요. 백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어깨 위의 시야를 한 번 더 확인해야 안전해요.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해요. 방향 지시등을 켠 뒤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2-3초 정도 후에 이동해요. 무리한 급차선 변경은 하지 말아요. 네 번째는 신호 위반 사고인데요.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후 빠르게 통과하는 경우, 유턴 신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불법 유턴하는 경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예요.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법은 교통신호와 정지선을 준수해야 하고 황색등에서는 무리하게 통과하지 않고 멈춰야 해요. 그리고 불법 유턴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다음은 바이크나 킥보드 주차 관련 사고예요. 사고 사례로는 사이드 스탠드를 반만 체결하고 하차하는 경우, 언덕길 내리막 방향으로 사이드 스탠드 체결 후 스스로 풀리는 경우, 불안정한 노면에 주차하여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차 사고의 예방법으로는 사이드 스탠드 체결이 끝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하차해요. 경사로 주차는 오르막 방향으로 사이드 스탠드를 체결해야 해요. 기울기가 급한 언덕에서는 버팀목을 하면 안전해요. 노면이 평탄하고 단단한 곳에서 주차하고 안전을 위해 메인 스탠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사고예요. 사고 사례로는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주행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과속해서 지나가는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예요. 예방법은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를 주의해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입할 때는 보행자를 주의하고 횡단보도 신호를 준수해요. 보행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일 때 무리하게 건너거나 휴대폰 사용은 위험해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배달할 때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간혹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경험하면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기도 해요.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6가지 순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고 발생 시 다친 곳은 없는지 자신의 몸을 체크해요. 만약 다친 곳이 있다면 해당 지점으로 바로 몸 상태를 전달해요. 두 번째, 몸 상태가 경상이라면
사고 현장의 사고 상태를 확인하며 다각도에서 촬영해요. 세 번째, 사진 촬영이 끝났다면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 또는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요. 네 번째, 보험사 전화번호를 확인 후 연락하여 사고 내용을 전달해요. 단, 개인 합의 및 현금 합의는 하면 안 돼요. 보험 접수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배민 커넥트 지원센터로 연락해 보험 접수 여부와 사고 내용을 전달해요. 마지막으로 몸에 다친 곳이 있다면 119에 전화하여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요.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6가지 순서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어요. 사고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죠?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과 운행을 위해서 항상 안전운전하며 사고 예방에 힘써주세요. 배달을 시작하기 전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또한 성별과 관계없이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의 형태로도 발생합니다.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볼까요?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이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행동은 적극적으로나 소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단 한 번의 성적 언행 등도 성희롱으로 간주됩니다. 성희롱인지 여부는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듣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가 성적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인지 판단하며 그것이 성적 불쾌감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럴 만한 행위인지를 구체적인 언행의 맥락, 주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성희롱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각의 세부적인 지침들을 알아보기 위해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또는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언어적 성희롱, 그리고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접촉 행위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의 육체적 성희롱,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성적 언동은 없었더라도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동인 기타 성희롱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먼저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시각적 성희롱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알아볼까요? 만진 것도 아니고 야한 농담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야한 자료를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상대를 불필요하게 쳐다보는 행위, 야한 자료를 공유하는 행위 모두 시각적 성희롱. 쳐다보는 것, 보여주는 것도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입니다. 다음은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또는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알바생이 젊고 예뻐서 오는 맛이 나요. 사장님 몸매가 장난 아니시네요. 운동 좀 하시나 봐요. 엉덩이가 아니 그냥 관심의 표현으로 한 말인데 그냥 칭찬으로 한 말인데요. 앞에서 어떻게 기분 나쁜 티를 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불쾌하더라고요. 결혼했어요? 어려 보이는데? 그 정도 사귀었음 알 거 다 알면서. 에이. 사장님은 지금이 제일 비쌀 때네. 남자친구 있어요? 나 괜찮은데?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관심과 충고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희롱. 가볍게 한 말이 상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접촉행위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의 육체적 성희롱을 살펴볼까요? 친밀함의 표현인 가벼운 스킨십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불필요하게 가까이 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몸을 밀착시키며 말을 걸었어요. 머릿결이 좋다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제 손을 잡고 쓰다듬었어요. 신체 접촉 수위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희롱, 의도하지 않은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적 언동이 없었더라도 사회 통념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동이 기타 성희롱 유형에 해당됩니다.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원치 않는 식사를 강요하는 등은 기타 성희롱에 해당하는데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언행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성희롱 Q&A. 몸매가 장난이 아니다. 딱 한 번 농담한 건데 성희롱이라고요? 성희롱으로 인정. 야, 운동했어? 몸 좋다.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나고 보니 생각날 때마다 언짢고 불쾌해요.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았는데요. 성희롱으로 인정. 우와, 힙이 완전 애플힙이네. 그때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성희롱이래요. 성희롱으로 인정. 이런 것도 성희롱이 되나요? 동성끼리 한 성적 언동,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는 행동,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 업무와 관련 없이 밤늦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성희롱 범죄 시 형사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빌미를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즉각 지적합니다. 거부 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떠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고 채널을 통해 상담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상의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경우 모든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상대방의 관점 기준으로 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성희롱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면 그 즉시 사과합니다.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받아들이고 이행토록 합니다. 사건 내용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언동을 목격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를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좋은 게 좋은 것 또는 참고 넘기자 등의 충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발생 시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밝혀지지 않은 소문에 의한 소문으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모두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행동 지침. 고객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친분을 떠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선과 표현 안 돼요. 아무리 친해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만일 여러분에게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자리를 피하고 배민 커넥트 카카오톡 채널 또는 성희롱 접수 채널인 bc119@uahan.com으로 제보해 주세요. 성희롱 피해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성희롱은 성별과 관계없이 발생해요.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문제 제기를 한다면 성희롱으로 인정 가능해요.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상대가 괜찮을 거라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 수 있어요. 상대방의 신체, 사적인 내용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받아들이세요. 성희롱은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주세요. 세심한 배려와 존중을 부탁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하며 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개인정보라고 해요. 우리가 자주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고객이 사는 아파트 이름 및 가게 상호, 카드번호, 전화번호 등이 있는데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인 이름, 주소 등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와 같이 고유 식별 정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여기서 고유 식별 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 정보를 말해요. 만약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다른 라이더들한테도 조심하라고 알려줘 볼까? 배달 왔는데 고객님이 화를 많이 내시네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화를 내시네요. 어디로 배달 갔어요? 아파트 동 호예요. 아휴, 저도 거기는 가기 싫을 것 같네요. 우와, 연예인이 여기 살았구나. 기념으로 사진 찍고 SNS에 올려볼까? 우와, 오늘 배달 갔는데 연예인 김배우를 봤습니다.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단체 대화방 또는 개인 SNS에 올리는 행위는 모두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돼요. 아까 일어났던 가게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누구 귀책인지 커뮤니티에 물어볼까? 공유, 배민 가게에서 일어났던 사례. 안녕하세요. 라이더입니다. 얼마 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가게 정보는 아래에 있어요. 가게명, 배민 가게. 사장님 이름, 김배민. 사장님 차량 번호 52차. 사장님 핸드폰 번호 010. 가게 사장님의 정보를 라이더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돼요. 여기 사는 분 마음에 드는데?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번 해볼까? 나쁜 의도가 없이 연락하는 건 괜찮겠지? 저기 안녕하세요. 아까 배달 갔던 사람인데요. 네?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게 됐어요.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죠? 고객님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만남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돼요. 물건 배달이 완료됐다는 걸 사진으로 촬영해서 전달드려야지.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포함한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공유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돼요. 저는 지금 배민분식에서 배민 아파트로 배달 중이에요. 라이더의 움직임에 따른 위치 정보 이동 동선이 나타나 있는 지도를 캡처하여 SNS에 공유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돼요. 앞서 나온 사례들처럼 첫째, 고객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SNS나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경우. 둘째, 고객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후 다시 연락하여 욕설 또는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셋째, 사전 동의 없이 사진 촬영 후 공유하는 경우. 넷째, 배민 커넥트 앱의 위치 정보를 캡처하여 공유하는 경우. 위 사례들과 같이 개인정보를 악의적인 의도나 상대에 대한 모욕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타인과의 공유를 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돼요.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관계법령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고객의 개인정보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는 이렇게 해주세요. 고객, 가게의 개인정보는 절대 SNS에 공유하지 않아요. 고객님의 연락처로 사적인 만남 요구 또는 불만 전달 등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아요. 배민 커넥트 앱 위치 정보를 캡처해 공유하지 않아요. 가게를 비방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글을 SNS에 공유하지 않아요. 동의 없이 상대방의 얼굴을 촬영 후 SNS 커뮤니티에 공유하여 사담을 나누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고객의 개인정보는 소중하게 다루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려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